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저는 쟁글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작년에는 학생으로 여기를 보러 왔었는데 여기 제가 뭔가 말할 줄은 저도 되게 뭔가 몰랐어서 되게 뭔가 영광이고요. Yeah, it's honor me to be a speaker in Shift Summit because I was a student in Ewha Women's University last year. So it's a super honor to speak to in the stage.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살짝 제가 학생이었을 때 어떻게 크립토에 대해서 접근을 할까 생각했을 때 뭐 커리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진짜 한 1분 정도 제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크립토에서 일하게 됐는지랑 다음에는 요즘 제가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 GK를 조금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네, 이렇게 현재는 코리아 GTM, 즉 리서치랑 이제 뭐 PR 등을 제공하는 하고 그리고 이제 에코시스템 익스플로러나 허브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쟁글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좀 게임 업계에서 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재단에서 이제 BD 인턴으로 좀 일을 했었고 여기서 좀 더 뭔가 제가 뭐 BD나 개발자로 일을 하는 것도 좀 재미있었지만 근데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제가 좀 아는 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쟁글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나 어떤 트렌드들을 이제 리테일 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리서치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를 한 거는요. 이제 이 GK라는 하나의 기술에 대한 것인데요. 이 GK가 무엇이고 이게 웹3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구성은 GK가 뭐고 왜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할까? 그리고 GK가 어떻게 지금 웹3에 적용돼서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GK가 어디에 접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GK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비탈릭의 이런 트윗 덕분일 텐데요. 비탈릭에 따르면 모든 롤업들은 곧 GK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리고 GK는 엔드게임이 될 거다라는 이런 트윗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도 GK는 엔드게임이다라는 그런 멘트를 써서 아티클이나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GK가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비탈릭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GK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검색을 해봤을 때는 알리바바의 동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약간 암호학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하는 사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봤을 때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GK는 제로 널리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영지식이잖아요. 이게 왜 영지식이냐면 내가 어떤 답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않는데도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 패스워드를 모르고 그리고 상대가 그 정확한 패스워드를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이 GK 증명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제가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A라는 프루버가 내가 저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루트를 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렇다면은 이때는 B가 이 루트를 모르고 있음에도 A가 이 루트를 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면은 정답은 A가 저 동굴을 어떻게 나오는지는 B가 동굴 안에 없어서 모르지만 결국 A가 다른 출구를 통해서 밖에 나온다면 A가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출구로 너가 나오는 걸 증명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동굴 안에 있는 이 경로 자체를 GK 회로라고 친다면 이게 바로 이 GK 증명에 쓰이는 그런 원리에 대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
들어간 사람의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입력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비밀 경로를 통해서 이제 나온다면 수학적으로 다른 출구로 나왔음이 증명되니까 이 GK 증명이 잘 적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알겠는데, 그러면 GK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GK를 한 번쯤은 검색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뭐 확장성이 있다, 보안성이 있다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와닿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각보다 뭐 아직까지는 뭐 트랜잭션들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막 가끔 해킹이 일어나긴 하지만 막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도 아직 엄청나게 뭐 큰 피해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 와닿진 않을 텐데, 진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네, 일단은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는 그 전에서 있었던 트랜잭션들이 낙관적으로 맞다고 가정이 됐지만 틀렸다고 되었을 때 이제 리보크, 그 전에 있는 트랜잭션들이 다 되돌아가는 상태나, 아니면 이제 7일 동안에 이제 대기 시간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이 프라이버시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전통 금융 산업에서의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자산 운용사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펀드를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공개하고 싶지 않고 싶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공개된 블록체인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트랜잭션이나 보유 비중에 대한 것들을 비밀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통 금융이나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밸류를 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연계가 된다면 이제 파이널리티도 지금 빨라지고 이제 GK에 들어가는 이제 연산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모듈러화해서 다른 각각의 레이어 1들에 대입할 수 있다는 뭐 모듈러적인 확장성, 그리고 이제 인스티튜션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규제에 어느 정도 적합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다로 정리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GK가 적용된 롤업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 장표는 제가 쟁글 리서치에서 했던 스타크넷의 사례인데 대충 이렇게 돌아가서 간단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잭션이 이제 레이어 2 스타크넷에서 접수가 된다면 그 다음에 얘는 스타크넷 네트워크에 이제 메모리 풀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 트랜잭션들을 각각 정렬하는 이 시퀀서가 얘들을 하나씩 묶고 정리를 해서 실행한 후에 그 다음에 레이어 2 블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들은 이 프루버, 이 검증기를 통해서 증명이 생성된 후에 그 다음에 이 검증 컨트랙트로 전송이 되어서 이 레이어 1에 있는 검증기 컨트랙트가 저 증명을 가지고 이거 트랜잭션들이 모두 맞고 변경되지 않았다를 입증한 후에 이제 스타크넷 코어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묶어서 반영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들이 묶어서 증명과 함께 처리가 되고 여기서 또 다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롤업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롤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용된 게 GK 롤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GK 롤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는데, 기존의 롤업들은 어쨌든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 검증을 해야 증명을 생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을 또 해야 되니까 되게 많은 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최근의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스타크넷,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스타크넷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그 GK 알고리즘을 좀 바꿔서 GK 스타크라는 것을 다시 생성했어요. 자기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그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각각의 그 검증기들이나 그 증명기들이 원래 자기들끼리 기존에 셋업되어 있었던 파라미터들을 공유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그 개인키,
그 시크릿 키를 바탕으로 되기 때문에 이 키만 노출이 되면 보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개로 낼 수 있는 그런 랜덤 넘버를 만들어낸 후에 얘를 바탕으로 좀 더 연산을 해서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GK 스타크라는 새로운 방식은 좀 더 공개적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신뢰 주체들 간에 공개 매개 변수를 공유하지 않으니까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에 맞게도 신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성이 있고 양자 환경에서도 좀 보안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GK 롤업의 하나의 축으로 또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크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기술 발전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되게 연산 과정을 단순화한 사례들이 되게 돋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연산 과정에서 그 복잡한 그 데이터들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들이 포함된 식으로 하나로만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엽처럼 여러 개의 증명을 하나의 단순한 프루프로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게 연산을 한 번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많이 줄이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K는 아까처럼 이렇게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연산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접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금 되게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아이겐 DA, 셀레스티아, 어베일 이런 것들을 요즘 그거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각 프로토콜들이 얘네랑 많이 협업을 하는 거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실행 레이어에서 GK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는 바로 레이어 1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라는 것을 하나 껴서 여기에 트랜잭션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하고, 이 저장하는 대신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안성들을 얘네가 더 탈중앙성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DA 레이어가 아주 많은 비용과 속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DA 레이어를 통한 모듈러 아키텍처의 통합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그냥 셀레스티아와 같은 DA를 사용하는 것에 더 비교를 해서 기존보다 99.9% 정도 더 감소된 비용으로 이 롤업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GK의 발전에 더해서 이런 DA 레이어와 같은 모듈러 기술들이 또 롤업들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은 많은 롤업들이 지금 GK로 전환 중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멘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보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석신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합을 해서 지금은 GK 밸리디티 롤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멘틀의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멘틀이 많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멘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덱스 펀드 그리고 멘틀 뱅킹 등을 포함한 그 전통 금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멘틀 그룹과 같은 형태로 지금 리브랜딩을 했는데, 전통 금융 기관이 들어오려면 아까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 트랜잭션들이나 네트워크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GK 롤업의 전환을 도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석신트는 어떻게 멘트를 GK 롤업으로의 전환을 도와주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SP1, 석신트 프루브 네트워크, 오픽 석신트 이런 것들처럼 GK 롤업이나 그런 GK 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고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멘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픽 석신트를 통해서 원래 옵티미스틱 롤업들 같은 옵티미스틱 기반의 것들을 GK로 쉽게 바꿔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이제 GK EVM에서 GK VM으로의 전환이 지금 가속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증명 생성이나 이제 검증 과정에서의 뭐 속도나 비용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거를 다소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집단인 것 같은데, 이 오픈VM이랑 세노라는 그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가장 증명을 빨리 할 수 있어서 30초 theoretical proof times, 그러니까 30초 내에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퍼널리티 레이어 같은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 GK-TLS라는 기술이 또 요즘 돋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은 리테일 분들이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TLS가 그 어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인데요. 원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버한테 받은 내용을 온체인에 넣어야 되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버에서 직접 온 데이터인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겠죠. 근데 이제 GK-TLS는 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받은 정보에 더해서 GK 증명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서버에서 온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바로 이 GK KYC라는 것에 쓰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뭐 리클레임, GK 패스, 뭐 GKB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GK KYC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KYC가 연동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성과 이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좀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르더라도 이 KYC 자기 인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립된다면 이 블록체인 사용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kit의 SLS를 통해서 GK도 AI이 필요하고 AI도 GK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또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AI가 GK와 같은 모듈러 환경을 어떻게 향상시키냐면, 네, 이렇게 탈중앙화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 경우에 이 시퀀서에 AI가 도입된다면 이 수상한 악의적 행동을 가진 트랜잭션들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커지고 정확도도 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K가 AI에게 줄 수 있는 밸류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가 이제 작동되는 환경에 대한 검증을 데이터에 대한 접근 없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저한테 어떻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AI를 통해서 자동화되는 그런 온체인 환경 등등 다양하게 서로 밸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K 롤업들이 이제 비트코인 에코시스템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타크넷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둘 다 레이어 2를 공급하는 그런 체인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시트리아라고 요즘 이제 또 많이 주목받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얘도 이제 비트코인의 GK 롤업을 새로 이제 배포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GK라는 기술이 이더리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많이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확장성이 필요한 비트코인 쪽에 좀 도입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것도 많은 밸류를 줄 수 있고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자면 이제 이때까지 지금 GK가 뭐고, 지금 GK를 사용하는 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기관과 이제 금융 회사들이 이제 많이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ETF 환경도 그렇고,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하고 있는 뭐 기관 대상의 뭐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들이 많이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참인데, 그때 만약에 이제 금융기관에 필요한 그 확장성이나 그런 프라이버시 그리고 규제 준수 조건들에 잘 맞는다면 이 GK가 정말 블록체인 역사상에 있어서 하나의 획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약간 많이 설명을 조금 생략 드린 감이 있는데 제가 언급한 그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여기 쟁글 리서치 채널이나 저희 웹사이트 가시면 좀 더 자세히 제가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 모르는 게 있다면 제 프로필 웹사이트에 제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 링크가 있으니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은 발표 기회 주신 이 슈파이랑 에리카님과 크립토설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